예,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는 곳이 청도거든요. 대구 옆에 이제 사과랑 감으로 유명한 청도. 네. 근데 이제 시골 동네가 오래되다 보니까 마을에 이제 막 몇백 년씩 살았는 나무들 있잖아요. 막 들리고 오래된. 네. 근데 그 나무들에 보면 이렇게 조그만 벌레 구멍들이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그 읍내 가가지고 샀던 폭죽들 네. 거기 꽂아놓고 불 붙이면 나무가 이렇게 영화에서처럼 빵빵 터질 거라고 생각을 했었죠. 아, 벌레 잡으려고. 굉장히 창의적인데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화약 꽂아놓고 네. 불을 붙였는데 붙였는데 빵빵 터지는데 영화처럼 이게 막 나무가 산산조각은 나지 않는 거예요. 아, 나무에다 꽂아가지고 네, 나무에다 꽂아가지고 몇백 년 된 거를 네, 아무 생각 없이 그랬는데 그랬는데 이제 재미가 없으니까 집에도 들어왔죠. 네. 근데 갑자기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그 나무로 뿌리야 하고 뛰어가는 거예요. 아, 그냥 아무 일 없어서 나왔는데 네, 그러니까 네. 저는 재미가 없어가지고 폭죽 네. 터뜨리고 집으로 왔는데 집으로 왔는데 네, 동네 사람들이 어르신들이 네. 뿌리야 하면서 뛰어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봤더니 이제 나무에다가 폭죽을 꽂았으니까 잔 불씨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나무가 오래됐으니까 네. 잘 타는 거죠. 야, 그러니까 그래서 온 동네에 그 영험하다는 나무에 네. 불을 질렀습니다. 그 영험하다는 그 보호수를 그렇습니다. 그냥 폭죽으로 네. 야, 한 방에 네, 동네 어르신들이 물바가지로 끼얹어가지고 불을 네. 끄긴 껐는데 저희 할머니가 밤에 몰래 가셔가지고 이제 물 네. 떠놓고 잘못했다고 비셨다고 아, 하시더라고요. 네. 혼나지는 않나요? 그냥 할머니는 이제 그냥 비시는 걸로 용서해 주셨습니다. 역시 뭔가 일화와 비슷하게 평행이론 같은 느낌. 야, 소년 시절이. 이상하게 지난번하고 상당히 겹치는 느낌. 지난번에 네. 소다리가 부러졌죠. 네. 아, 자꾸 책 쓰는 사람들은 네. 꼭 어린 시절에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소다리 분지르고 산불 지르고. 근데 산불, 이번엔 산불. 여기는 나무 불 지르고. 그렇죠. 네. 네. 무섭습니다. 조용한 아이들 무섭습니다. 조용한 거 맞았을까요? 좀 조용했는데 진짜 한 네. 번씩 그런 일탈들이 큰 사고로 치더라고요. 네. 네. 뭐 그것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뭐 다른 이야기들 네. 안 됩니다. 하나만 더. 하나만 더요? 네, 하나만 더. 저희 아버지가 경찰이셨어요. 아, 경찰. 예, 근데 어린 시절에 이제 어머니는 전업 주부시고 하니까 제가 막 갖고 싶은 장난감들을 마음껏 못 가졌어요. 아, 근데 그때 한창 그 프라모델 권총 비비탄 넣는 거 아, 예. 와. 그게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아, 진짜 갖고 싶었죠. 저도. 동네에 있는 우만고 가가지고 그걸 하나 훔쳤네. 조용한 애가. 예, 조용한 애가 조용한 애 갖고 싶어서 조용한 애가 이제 응. 너무 갖고 싶은데 몇 살 때? 초등학교 한 3학년, 2학년 때였을 것 같아요. 굉장히 네. 어릴 때인데. 네. 갖고 싶다는 얘기를 못해. 왜냐면 조용한 애니까. 아, 조용하니까. 네, 그래서 네. 말을 못하고 그래서 가서 훔쳤네. 근데 제가 이제 그때도 키가 좀 컸어요. 그러니까 네. 동네 어르신들이 키 크고 얼굴 허연 애라고 다 아는, 쟤는 어느 집 애야라고 다 아는 애가 애가 총을 훔쳤네. 아빠 경찰인데. 나머지 경찰인데. 그래서 이제 그 문방구 아주머니가 네. 이 집 아이가 이렇게 해서 네. 저기 했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맞고 있었어요. 음. 막 맞고 있는데 아버지가 퇴근하셨어요. 네. 제가 맞고 있잖아요. 네. 왜 맞냐? 물건 훔쳤다. 라고 하니까 사실 다른 잘못하면은 이제 아버지가 저를 때린 적 이제 혼내신 적은 없었거든요. 이제 엄마 손에서 다 끝났는데 그때는 정말 아버지한테 죽을 뻔했습니다, 진짜. 아버지 경찰이시니까 특히나 그거 남의 물건을 손대는 거에 대해서는 엄격한 그런 지침이 있었던 거였죠. 그래서 그때 진짜 죽기 직전까지 맞고 나중에 이제 어머니가 저 아버지를 뜯어말릴 정도로 맞고. 아, 어머니가 놀라셨네. 네. 네. 이제 엄마가 저를 때리면 때렸지 아버지가 때리는 건 태어나서 처음 보셨거든요. 아버지가 때리셨는데 상당히 살벌하셨나 봐요. 진짜 엄청 맞았어요. 어, 제가 맞는 게 이런 거구나 라고 느낄 정도로 초등학교 3학년 때. 진짜 맞는 게 이런 아. 거구나. 정신 못 차리고 맞았거든요. 에피소드 들어보니까 네. 용기가 여기서 나오는구나. 용기의 원천은 아내도 아니고 직장도 아니었어. 아니었어. 그냥 본능적이었어. 그러니까 네. 여기서 살아야 된다라는 용기가 나온 네. 걸로. 아. 야. 그래서 그때 아버지의 매 덕분에 올바른 나쁜 짓 안 하는 사람으로 클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런 그러면 거예요. 혹시 어렸을 때는 이런 아이였다면 네. 지금의 이제 김수환 코치님과의 어떻게 성격의 좀 변화 같은 게 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크면서 바뀐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안 바뀌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따로 생긴 것 같아요. 능력이라 하면 좀 거창하긴 한데 기본적으로 그냥 조용한 곳에 혼자 있고 싶어하고 혼자 책 보고 싶어하고 이런 성향은 그대로인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잘 전달할 수 있는 나가 새로 만들어졌다는 생각은 들어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혹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부모님께서 계신다면 네. 내 아이가 조용하다. 네. 그러면 무슨 사고를 치르는지 긴장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담이고요. 네, 균형이 필요하네요. 밸런스가. 네, 밸런스. 네. 우선은 조용한 성격이 무언가를 꿍꿍이를 이렇게 만들어내던 그 성격이 지금은 이런 라이프 밸런스를 만든다든지 또는 책을 쓴다든지 또는 생존 다이어트를 한다든지 이런 거로 좀 많이 변환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그렇죠. 그때 조용했던 성격이 지금 생각해 보면 다 외향적이지 않고 내향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나한테 집중을 하는 성격이다 싶어요. 네, 근데 이 성격에게 되게 고마운 거는 이 성격 때문에 제가 지금 제 생활을 좀 더 이렇게 풍요롭게, 감정적으로 풍요롭게 살게 해준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정말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네, 네. 진짜 뭐 물건 훔치고 불 지르고 그랬었어요. 네. 많이 맞고. 왠지 더 있을 것 같은데 음. 캐면 캘수록 계속 나올 것 같네요. 네. 근데 이게
네, 지금 얘기만 들었을 때 부모님이 굉장히 엄격하고 네. 혼나기만 한 존재였을 것 같은데 실제 어렸을 때 그 부모님은 또 어떤 존재였어요? 일단 저희 아버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상 FM, 빠르신 분. 예, 고지식할 정도로 FM을 몸으로 보여주셨던 분이시고요. 네. 저희 어머니는 이제 교육열이 굉장히 높으시죠. 근데 이제 당신께서 내가 너희들의 교육에 이만큼 신경 쓰고 있다라는 거를 항상 보여주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뭐 성당에서 하는 부모 교육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러니까 본인이 항상 배우는 모습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공부해라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뭐 미술을 배우신다든지 아니면은 그 연세에 영어를 배우려고 애쓰신다든지 이런 모습을 보여주셔가지고 네, 그런 모습들에 많이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네, 지난번에 초대되셨던 그 작가님도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서울대 가려면 부모가 서울대 가면 되고, 네, 카페를 할 거면 부모가 카페를 하면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역시 부모님께서 먼저 모범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셨네요. 네, 듣고 보니까 모든 잘 장성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부모님들이 먼저 이렇게 모범이 되고 본이 된 그런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또 유년 시절에 또 재미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유년 시절에 사고뭉치였던 아이가 어느덧 이렇게 멋지게 장성을 하여서 또 두 아이의 아빠가 되었는데요. 네, 맞아요. 근데 김수환 코치님에게 그러면 이제 유년 시절에 이렇게 얘기를 나눴던 그 가족의 이미지가 있고 아니면 의미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네. 지금의 또 두 아이의 아빠로서 가정의 네. 가장으로서의 또 의미가 좀 남다를 것 같은데 또 어떤 차이가 좀 있을까요? 일단 제가 저희 아이들을 이제 키우는 방식이라고 하기보다는 목표 같은 거는요. 나중에 늙어서 제가 죽을 때 애들이 옆에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 애들이 아빠, 내 아빠여서 고마워요라는 이야기를 듣는 게 목표예요. 육아의 목표예요, 그게. 그다음에 똑같은 이야기인데 제 아내한테 결혼할 때 이야기했던 건데요. 나는 당신에게 남편으로서 존중을 받고 싶어. 내가 당신한테 원하는 게 하나가 있다면 그건 존중이야. 존경 말고 존중이야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와이프는 똑같은 질문을 나한테 한다면 나는 당신의 사랑이야. 해서 사랑과 존중이 우리가 원하는 거구나 이제 된 거고요. 이제 거기다 제가 추가로 했던 이야기가 그거였어요. 내가 죽을 때 남자가 여자보다 빨리 죽으니까 보통 네. 그때 당신이 내 남편이어서 고마웠어요라고 이야기를 꼭 해줘라라고 하고 둘 다 펑펑 울었거든요. 네, 그게 이제 제가 가정 생활을 하고 육아를 하는 목표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애들한테 나중에 고맙다 소리를 들으려면은 공부해라라고 잔소리하거나 뭐 배우기 싫어하는 것들 억지로 배우게 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이제 아빠가 자기랑 많은 시간 보내주고 뭐 이런 그런 활동들 많이 하고 이런 것들일 거라고 지금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활동들을 지금 많이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죠. 야, 정말 라이프 밸런스 코치다운 이야기입니다. 네네. 네, 사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면 아이들의 육아에 대해서 상당히 소홀할 수밖에 없어요. 네. 네, 그런데 또 이렇게 시간을 내어서 아이들과의 또 어떤 교감을 이루고 계신데 너무 궁금합니다. 어떻게 시간 관리를 하시나요? 시간 관리는요. 이것도 이제 밸런스인 것 같아요. 이제 뭐 직장 생활 어차피 누구나 24시간이니까 네. 여기서 직장 생활을 뭐 18시간으로 잡아버리면 출퇴근 포함해서 18시간 잡아버리면 6시간이 나오면 그건 자야 되잖아요. 네, 그럼 이제 가정 생활이라는 게 없어지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밀고 당기기를 해야 되는데 네. 결국에 사람들이 이제 시간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정말 시간이 없는 거 아니에요. 내 시간이랑 당신의 시간이랑 똑같으니까 시간이 없다와 같은 말은 그 일의 우선순위가 이 일의 우선순위보다 낮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러면 정말 잘 생각해봐야 되는 게 이제 시간 관리를 할 때 뭐에 무게를 더 많이 두어야 될까인데 제 같은 경우에는 직장 생활 안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직장 생활도 그렇죠. 중요하긴 한데 네. 거기에 너무 무게를 실을 필요는 없는 거죠. 이제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시작하게 된 게 운동이고 운동을 하게 된 이유는 애들이랑 놀아주기 위한 체력 그 다음에 제가 깨어 있을 때 시간을 좀 더 에너지를 넘치게 살기 위한 투자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시작하고 난 다음에 아침 일찍 운동을 하게 되고 아침 일찍 운동을 하게 되니까 하루가 힘이 넘치게 되니까 업무 처리 속도가 좀 빨라지잖아요. 그다음에 업무 처리 속도가 빨라지니까 저녁에 퇴근을 최대한 정시에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정시에 퇴근하게 되면 집에 가서 아이들하고 놀아줄 수 있는 시간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밀고 당기기를 해서 세팅을 잘 해놓는 게 시간을 확보하는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참 쉽게 얘기하시는데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역시 용기가 필요한 거죠. 네, 라이프 밸런스 코치를 만나야 되는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네, 네. 그래도 요 노하우 하나만큼은 좀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시간을 쪼개서 뭔가 삶을 살아가고 싶잖아요. 네. 하지만 잘 안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용기를 가져야 된다. 다 알죠. 용기를 가져야 되는 것도 알고 네. 또 시간은 24시간으로 하루는 그렇게 돼 있다는 것도 알고 하지만 사람이라는 게 그 쪼개는 게 중요한 건데 어떻게 이걸 또 쪼갠다든지 어떤 그런 노하우가 개별적인 게 있으실 것 같아요. 개별적인 노하우라기보다는요. 이제 요새 사람들이 멀티태스킹 하려고 하잖아요. 네. 뭐 이거 하면서 저것도 하고 저거 하면서 다른 것도 하고. 네. 근데 사람은 기본적으로 멀티태스킹이 안 돼요. 음. 왜냐하면 동시에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멀티태스킹을 잘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일을 하고 다른 일을 빨리 왔다 갔다 한다는 의미지. 그게 멀티태스킹을 해서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한다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인정하고 나면은 하나를 할 때 집중을 해서 빡세게 잘 하게 돼요. 나 이거랑 동시에 할 거야. 넌 둘 다 못 하게 되는 거고요. 이거를 잘할 거야라고 하면 그 일을 잘하게 되는 거죠. 선택과 집중을 하는 얘기네요. 네, 선택과 네. 집중을 하는데 회사에서는 회사 일만 해야 될 거고요. 생각해 보면 회사에서 커피 마시는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점심 먹고 난 다음에 차 한잔 하고 들어갈까라고 하면서 쓰는 시간이라든지 그다음 뭐 그렇게 버리는 시간들도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집에 와가지고는 아이들하고 있어야 되는데 나 회사 생활하고 난 다음에 피곤해라고 하면서 TV를 보면서 아이들하고 놀아주는 척을 한다.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애 입장에서는 아빠가 나랑 안 놀아주고 TV를 보내가 되는 거고 아빠 입장에서는 회사에서 힘들게 일하고 집에 와가지고 너랑 놀아줬는데 뭔 소리 하냐가 되는 거고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맞아. 들어보니까 이게 노하우는 아니지만 분명한 어떤 공통점은 있는 것 같아요. 분명한 목표와 동기부여가 있는데 네, 지금 말씀을 또 나누는 거 보니까 굉장히 가정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분이 아닌가 또 이렇게 느껴지네요. 확실한 선택과 행동이 필요하다. 네, 이런 네, 부분이 그렇습니다. 확실한 메시지로 느껴집니다. 네네. 네, 맞아요. 이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들 그 뭐 예를 들어 외출을 한다든지 아니면 직장 생활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 아이들한테 되게 많은 죄책감을 느끼고 있고 네. 또 그런 죄책감을 느끼고 있으면서도 피곤해서 또 그냥 쉬기도 하고 맞아요. 네, 나의 또 삶도 필요해서 약간 중간 애매한 그런 그 입장을 표현하거든요. 물론 저 또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김수환 코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확실하게 하라. 네, 네, 둘 다 동시에 잘할 수는 없어요. 네, 동시에라는 게 같은 시간에 잘할 수는 없어요. 네. 이거를 잘해놓고 다른 것도 잘하면 그날은 두 개를 잘하는 날이 되지만 네. 두 개 다를 동시에 잘할 수는 없거든요. 그럼 네. 둘 다 반밖에 안 되니까 둘 다 100점이 아닌 거잖아요. 네. 그 명강사 중에 김미경 강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엄마가 그 워킹맘들이 아이들에 대한 내 아이에 대한 죄책감이 상당히 크대요. 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강의 중에 죄책감을 갖지 마라. 그렇게 죄책감을 가지면 헷갈린다. 차라리 일을 할 때는 일을 열심히 하고 아이랑 놀아줄 때는 아이랑 정말 열심히 놀아주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야 아이들이 좋아하지. 그냥 직장을 나가면서 미안해 막 눈물 짓고 그러면 아이도 헷갈린다. 이런 얘기인데 그 생각이 확실히 납니다. 네,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네. 첫 번째 직장에서 아까 병실에서 노트북 키고 일했다 그랬잖아요. 네. 그때는 집에 와서도 노트북 키고 일을 했었어요. 애가 옆에서 아빠 책 읽어줘 그러는데 네. 그러면 뭐 슬라이드 만들다가 책 한 장 읽어주고 슬라이드 만들다가 책 한 장 읽어주고 이거는 슬라이드도 엉망이고 애한테 책 읽어주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아예 노트북을 집으로 안 가져가죠. 아, 집에서만큼은 온전히. 예, 집에 가면은 애들하고 괴수놀이 하고요. 예, 막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애 잡아서 던지고 네. 침대에서 이불로 말아가지고 막 두드려주고 이렇게 장난치는 놀이 하거든요. 아이들하고 아주 활동적인 놀이를 좋아하시나 봐요. 예, 아빠는 몸으로 놀아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확실한 지론이 있으시네요. 네. 이렇게 듣고 보니까 여러 가지 진짜 김수환 코치님의 라이프 안에 여러 가지 밸런스들이 진짜 잘 요소적으로 숨어 있는 것 같네요. 네, 자연스럽게 육아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여기에서 또 아빠들이 집에서 놀아주고 싶지만 또 마음같이 잘 놀아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아빠 놀이 추천으로 아빠 놀이 좀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아빠 놀이, 그러니까 아빠의 놀이하고요, 엄마의 놀이하고는 분명히 다른 것 같아요. 네. 근데 엄마의 놀이는 엄마들은 잘 하더라고요, 알아서. 근데 아빠는 모르겠어요. 저희 아버지들이 막 이렇게 다정다감하게 못 놀아줘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일단 몸으로 놀아줘라. 몸으로 놀아줘라. 예, 애를 운동기구 삼아 들었다 놨다 해줘라. 음. 그리고 뒤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쫓아가라. 하지만 잡지는 않되 엉덩이를 이렇게 쿡쿡 찔러주면 애들은 자기가 잡히는 줄 아나 봐요. 애들이 막 비명을 지르면서 막 뛰어가요. 예, 그러면 이제 끝까지 가가지고 잡아서 바닥에 눌러놓고 이게 논문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네. 아빠가 몸으로 놀아준 아이는 정서적 능력이 뛰어나다라는 게 네. 입증이 되었어요. 네. 그래서 왜 그런가를 보면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빠의 힘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네네. 그 상황을 극복하는 능력이 어릴 때 길러진대요. 문제 해결 능력. 예, 아빠 몸에 깔려가지고 바둥바둥거리면서 여기서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소리 질러도 안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뭐 표정을 밸런스가 지어야 되나? 있어야죠. 네, 뭐 그런 것들이 논문에도 네.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애들을 쫓아다니고 소리 지르고 뒤에서 잡는 척 해주고 음. 도망다니고 이러면서 음. 예, 그렇게 놀아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칠게 놀아주는 게 아니라 상당히 활동적으로 놀아줘라. 사실 거칠기도 해요. 제가 지금 침대도 막 던지거든요. 네. 예, 그렇긴 한데 네. 일단 활동적인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빠는. 그래서 애들이 이제 종일 집에서 이렇게 애들도 스트레스 받잖아요. 집에서 이렇게 책 보고 가만히 있다가 아빠가 오면 방방 뛰거든요. 네. 예, 그게 생각해 보면 이제 아빠랑 술래잡기처럼 하지만 소리 지르면서 따라다니고 네. 뒤에서 쫓아다니고 이러면서 애들이 그렇게 스트레스도 풀고 하면 좋은 것 같아요. 역시 놀이공원은 아빠랜드죠. 네, 그렇죠. 근데 이게 모든 아빠들이 알지만 사실 잘 못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집에서는 괴물놀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많이 놀아주기도 하고 네. 계단에서 엉덩이 콕콕 찔러주고 그러면 맞아요, 막 맞아요. 하고 뛰어다니거든요.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짧아요. 그렇죠. 애들 네. 집중력이 짧으니까. 네, 아니요. 아빠들이 막 쫓아다니고 자 그만하자. 힘들다. 그렇죠. 힘들다. 맞아요. 네. 아빠 스태미나가 많이 떨어지죠. 그렇죠. 스태미너가 상당히 많이 소진되는 일이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걸 조금 더 어느 정도 놀아주시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놀아주면 좋더라라는 나름대로의 어떤 데이터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 데이터는 저도 이제 지칠 때까지 놀아주는데 네. 사실 운동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침 네. 일찍. 그 운동을 하면 애들이랑 놀아줄 수 있는 체력이 늘어나요. 근데 그렇게까지 해서 운동을 하고 애들이랑 놀아줘야 돼?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제 대답은 제가 제대로 살고 아빠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으면 저를 보는 아이의 눈을 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유. 애들이 아빠가 집에 왔는데 그냥 뭐 멀뚱멀뚱 쳐다보면서 놀아줘라는 기대를 안 하는 눈빛을 하고 있으면 잘못 사는 거잖아요. 아빠로서. 바쁘게 사시는 거죠. 그렇죠. 네. 힘들게 밖에서 치열하게 살지만 집에서 네. 아빠로서는 애들이 아빠한테 놀아줘라는 눈빛을 안 보낸다면은 좀 아빠로서 좀 좋은 추억을 쌓지는 못하는 거잖아요. 갑자기 슬퍼지네요. 그렇죠. 네. 되게 슬퍼요. 이게 왜냐하면 이런 얘기를 제가 동료들한테 많이 듣거든요. 네. 예. 직장인들이 밖에서 되게 치열하게 사는데 집에 가서는 정말 중요한 아빠 역할하고 네. 아빠로서의 기쁨 같은 것들을 못 느끼는 경우들이 되게 음. 많아요. 직장인들은.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운동을 해서 체력을 길러서 애들하고 놀아주는 음.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놀아줘야 되냐라고 하면 네. 그렇게까지라도 해서 놀아주면 제 삶이 되게 더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되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거죠. 제가 좋자고 애들하고 놀아주는 거라고 볼 수도 있으니까. 네. 자, 좋습니다. 그다음에 뭐 두 번째 놀이 한번 소개해 주세요. 두 번째 놀이. 네. 두 번째 놀이는 이제 TV를 어쩔 수 없이 한 번씩 보는데 TV를 웬만하면 요새는 부모님들이 잘 안 보여주려고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뭐 애기들 보는 뭐 뽀로로라는 아니면 뭐 코코몽 이런 애들 영상 틀어주면 중간에 노래 나오잖아요. 네. 네네. 그 노래를 틀어놓으면 아빠가 앞에서 같이 춤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 틀어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 애들하고 손잡고 막 들고 빙글빙글 돌리고 이러면서 춤을 추면 아빠가 없어도 그 영상이 나오면 춤을 춰요. 아, 그러니까 보통은 TV를 못 틀게 하는데 그게 이제 어떤 시청 자료가 너무 아이들한테 네. 네, 중독이 될까봐 네. 걱정을 하지만 그게 아니라 김수환 코치님은 TV를 틀어놓고 율동과 노래를 함께한다. 네, 그렇죠. 네. 어쨌든 안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애들도 그들의 사회에 가서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모르면 바보가 되니까 네. 보여주긴 하고 하는데 이제 저는 좀 더 리액션 이제 서로 이렇게 상호작용을 좀 더 강화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노래 나오면 저도 처음 보는 노래고 처음 보는 음악이고 한데 이제 같이 춤추고 하면 애들이 나중에 가르쳐줘요. 네. 자기들 친구들이 춘 거를 보고 아빠한테 아빠 춤 그렇게 추면 안 돼 이러면서 가르쳐주고. 아,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상호작용을 많이 하려고 해요. 정말 이렇게 아이와 아빠가 많이 친해져 있다는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제 유치원이나 이런 어린이집에서 자기들이 겪었던 걸 또 너무 서스럼 없이 잘 얘기해주고, 네. 네, 정말 친구 같은 아빠네요. 네, 애들 얘기도 잘 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기들도 네. 할 말이 되게 많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아우 그럼요. 네. 네, 아이들도 생각보다 삶이 장난이 아닙니다. 네, 이렇게 사실 들으면서 사실 제 마음에 약간 찡한 울림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어떤- 의미냐면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 대부분은 이럴 거예요. 그래, 어우 저 아빠 되게 멋지다. 박수 쳐준다. 진짜 멋있는 삶이다. 그래 노력하네. 넌 그렇지만 나는 조금 힘들지만 그래도 나도 그런 거 해보고는 싶어. 이 정도로 끝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단순하게 뭐 아까는 이기주의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제 모든 오늘의 삶을 이렇게 들으면서 사람을 정말 생각하는구나. 네, 김성 코치님이 사람을 정말 생각하고 그 사람을 되게 아끼고 사람을 되게 사랑하는구나라는 그 뭐라고 하지? 사랑이라는 어떤 것들이 많이 묻어 나오는 것 같아서 사실 마음에 조금 울림이 있어요. 애민 정신인가요? 뭐라고 해야 되지? 그 라이프 밸런스 코칭도 어떻게 보면은 사람을 향한 서비스라기보다는 정말 그 사람을 돕기 위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인 건데 이제 듣고 보니까 사실은 모든 아빠들이 물론 가정적이고 싶겠죠. 근데 그거를 정확하게 진짜 내가 뭘 중요시하는지 우선순위를 선택해서 그거를 내가 노력하고 희생하고 하는 그 가운데 내가 정말 그것을 만족하고 기쁨을 누리면서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이 느껴지니까 제가 조금 감동적이네요. 라이프 코치가 그냥 하나의 라이프가 아니라 정말 전반적인 삶의 모든 라이프에 대해서 내 아이와 내 가족 그리고 나 자신 그리고 내 삶의 모든 이 사회에 대한 모든 거에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을 하고 계시네요, 몸소.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나중에 자기가 그 일을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거를 후회할 걸 알아요. 아는데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제가 해보니까 그렇게 안 살아도 돼요. 용기를 가지면 그다음에 이게 맞다라는 확신을 가지면 그렇게 안 살 수 있어요. 적어도 후회를 줄일 수는 있거든요. 용기 내어서 착한 이기주의 한번 부려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우리 또 가족에 대한 얘기, 또 사랑하는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요. 네, 지금 집에 있겠죠? 두 아이와 아내분이? 네, 지금 아마 둘째는 감기약 먹고 자고 있을 거고요. 첫째는 네. 아마 엄마랑 놀고 있겠죠. 이렇게 아빠로서 참 가정도 사랑하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일 텐데 아이에게 주고 싶은 가장 한 가지 이런 게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둘 다한테 바라는 거는요. 자기가 미친 듯이 좋아하는 거를 찾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 일이든 어떤 사람이건 뭐 찾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라고 안 해도 자기가 밤새 할 수 있는 거를 찾아서 그걸 찾으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이거 하나는 난 너무너무 행복해라고 하는 것들을 거를 찾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역시 또 주도적 삶에 대한 이야기를 네, 해주시네요. 자연스럽게 라이프 네. 밸런스 코칭을 네, 자녀에게도. 네. 음. 자, 자연스럽게 아내에게도 네 한마디 해주세요. 네, 아내분께는 특별히 우리 음성 편지로 한번 갑시다. 아, 그럴까요? 네. 네, 음악 네, 깔아주시나요? 음악 한번 깔아드릴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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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 이름이 소연이거든요. 네. 예. 소연아, 우리가 만났을 때 내가 결혼하자라고 했던 이야기에서 되게 당황스러웠지만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잘 살고 있으니 앞으로도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로 아마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내가 오늘 팟캐스트에서 계속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보가 내 얘기를 항상 잘 들어줘서 고맙고 나도 여보 얘기를 항상 잘 들어주면서 살아가도록 하자. 그리고 결혼할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중에 내가 먼저 가면 내가 여보 남편이어서 고마웠다라고 꼭 이야기를 잊지 않고 해주기를 바래. 사랑해. 야, 준비했나요? 아, 진짜 늘 하는 말이에요 이게. 멋집니다. 죽을 때 그렇게 이야기해 달라고 네, 제가 정말 듣고 싶은 이야기라서 네, 혹시나 그때 까먹을까봐 네.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보, 나도 사랑해. 나도 그 누군가 만나게 될 사람 사랑해요. 네, 만나고 얘기합시다. 아, 나도 사랑해라고 말하고 싶네요. 네. 네, 정말 잘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모든 삶에 내 아이와 내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해주셨는데요. 이번에는 미래의 나 자신에게 메시지를 한번 전달해 주시죠. 네. 수환이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네. 네, 저한테 하는 이야기니까 이름으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수아나, 네가 이 방송을 들을 때까지 살아온 삶이 안 한 거 후회하는 삶보다는 하고 잘했다라고 다독이는 그런 삶이었으면 하고 네 주변에 소연이하고 다현이하고 도훈이가 아빠여서 고마워요라는 이야기를 항상 하는 이야기를 듣고 살고 있으면 좋겠어. 아마 그러고 있을 것 같아. 근데 그리고 운동 열심히 해가지고 허리 사이즈 34에서 늘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내 몸은 정말 무겁거든. 운동 열심히 하고 건강하게 살아서 100살까지 살고 깔끔하게 가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야, 정말 미래의 나에게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진지하고 경건한 건 또 처음입니다. 네. 이게 네, 애기들하고 그다음에 와이프한테 하는 이야기하고는 네, 이게 스스로한테 하는 이야기라서 그런지 이게 심장도 쿵덕쿵덕거리는 느낌이 다르고요. 네. 네, 말도 잘 안 나오고 그러네요. 아마 정말 자기 자신한테 말한다는 게 정말 생각보다 낯설었죠. 낯설고 어색하고 그리고 또 이게 함부로 입에서 나온 대로 이야기할 수 없는 게 나중에 제가 들을 제 이야기니까 네. 이 말의 무게라는 것도 확실히 다르네요. 어떻게 그래도 이렇게 이런 자기 자신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니까 좋으시죠? 네, 여기 완전 힐링 캠프 같아요. 네, 너무 좋습니다. 아이가 답이다는 힐링 캠프입니다. 네, 오늘의 아이가 답이다는 힐링 캠프네요. 네. 네, 이제 우리 슬슬 2부까지도 함께 해주셨는데요. 이제 슬슬 마무리할 시간인 것 같아요. 네, 벌써 마무리 시간입니다. 네, 너무 네. 아쉽지만 그래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네, 오늘 이렇게 함께 팟캐스트 함께 참여하셨는데 간단하게 수환 코치님부터 소감 한마디. 네, 제 소감은 아까 방금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진짜 힐링 캠프인 것 같아요. 이제 제 이야기를 해주면 된다고 하셔가지고 되게 가벼운 마음으로 왔었는데 이제 유년 시절 그다음에 아이, 아내, 직장 이렇게 쫙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돌아보게 되고요. 네. 앞으로 이렇게 살까? 조금 더 잘 살아볼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해서 지금 이 일을 계기로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삶의 전환점 언제였어요라고 물어보면 이 팟캐스트 녹음 아이가 답이다 팟캐스트 녹음을 한번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진짜 영광이네요, 극찬입니다. 그냥. 네. 너무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래요. 이게 스스로 돌아보는 계기를 갖는다는 게 네,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배피디님, 네. 배피디님은 어떠셨나요? 네, 이렇게 게스트를 두 번째 모신 건데 네, 뭐 두 번째긴 하지만 참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 안에서 그 아마 프롤로그쯤인가 첫 화에서 말씀하셨나? 사람이 한 사람이 내게 이렇게 온다는 건 되게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표현을 쓰셨잖아요. 그렇죠. 네, 한 사람의 삶을 제가 이렇게 만나고 같이 느끼고 나누고 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제가 이렇게 감동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김 코치님은 좀 어떠셨어요? 야, 정말 오늘 팟캐스트는 저 자신에게도 많은 깨달음을 갖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깨달음이요. 네, 야, 이게 나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었어요. 나 또한 내 아내에게 그리고 내 가족 안에 내 아이에게 그리고 나에게 다시 한번 좀 더 신중하고 또 다시 한번 삶을 좀 계획해 볼 시간이 필요하겠다. 네. 김수환 코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네, 갑자기- 너무 너무 좋은 시간. 갑자기 분위기가 되게 훈훈해졌네요. 따뜻하게. 경건하면서. 네. 네. 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도 오늘 어떠셨나요? 네, 많은 것들을 많이 느끼셨고 또 생각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삶에 밸런스를 맞춘다는 건 물론 쉽지 않은 일이죠. 네. 네, 하지만 이 루즈한 삶에
조금만 용기를 낸다면 정말 멋진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많은 분들께서도 혹여나 지금 뭔가 나에게 삶의 새로운 미래가 필요하다면 지금부터라도 작은 용기를 내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오늘 라이프 밸런스 코치 김수환 코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아쉽지만 이제 여기서 보내드려야 할 것 같죠? 그렇죠. 네. 네. 자, 그러면 우리 인사하면서 끝낼까요? 네, 김상 코치님 인사 아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아이가 답이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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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한 얘기주의의 저자이신 라이프 밸런스 코치 김수환님을 모시고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배피디님, 네네. 배피디님에게 용기란? 용기람 락앤락? 마이 갓. 아 죄송합니다. 이런 말도 아닌 개그를. 아 네. 저에게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용기란 나를 사랑하는 거. 나를 사랑하는 거. 네. 그러니까 착한 이기주의처럼 삶의 균형을 맞추어 간다는 게 어떻게 보면 나 자신을 좀 가꾸고 돌보는 거라서 나를 사랑하는 모습과 같지 않은가 생각해 봤어요. 그렇죠. 결국은 용기는 나부터 갖고 나서, 나부터 챙기고 나서 시작되는 거니까. 나를 사랑할 수 있어야 또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 네, 테니까요. 그렇겠죠. 김 코치님은 오늘 용기란 무엇일까요? 저에게 용기란 남의 눈치 안 보는 거? 눈치 안 보는 거요? 네. 우리가 어떤 꿈을 가지고 있다고 또는 뭔가를 하고 싶다고 친구들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주변 사람들은 나를 생각해 준다는 말로 덕담을 해주거나 어떤 조언을 해주는데요. 아주 좋은 덕담들을 많이 그렇죠. 해주죠. 이런 얘기를 해줘요. 야, 그거 되겠냐? 정신 차려 마. 지금 현실이 어떤데. 그놈의 현실을 많이 얘기해주죠. 그런 얘기 정말 많이 해요. 그러면 사람이 기가 팍 죽어요. 네. 그러면서 그런가? 내가 너무 허망하게 생각했나? 너무 이렇게 뜬구름 잡았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신감을 잃고 네. 다시 그냥 하던 대로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남들의 눈치를 보지 않는 거에서 그 시작이 용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멋진 표현이네요. 네. 자,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 삶에서의 용기는 무엇이 있을까요? 남의 눈치 보지 말고 작은 용기부터 내보는 건 어떨까요? 자, 여러분 오늘 용기 낼 준비 되셨나요? 네네. 아이가 답이다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용기 있게 살아가는 또 한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외치면서 마무리할게요. 네. 아이가 답이다. 안녕. 잘 들으셨나요? 팟빵에서 구독하기, 별점 주기, 응원의 댓글 부탁드려요.